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군의 공격을 당했던 연천군 주민들은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는 극한 대립을 풀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북한군의 총탄이 연천군 중면사무소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주변을 공격한 건데 이때 총탄이 민가로 날아든 겁니다. 최근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9년 전 악몽을 다시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대피소에 가서 저거 피난가 거가 있었지. 90을 바라보니까. 근데 자식들이 이제 제대로 못 살을까 봐 이제 그게 걱정이지. 특히 주민들은 지역의 안전은 외면한 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국민은 말 한마디 안 해. 저희끼리 국민이 뭐라고 했어. 저희 보고 싸우라 그랬어. 뭐 돈을 달라고 그랬어. 뭐로 했어. 저희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경기 북부 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도 최근 성명을 통해 극한 대립을 이제 멈추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갈등을 촉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치 상황, 악한 상황으로 자꾸만 일부러 유도하면서 가는 이런 느낌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분쟁의 씨앗이 접경 지역에서 만났을 때 북부 주민들로서의 그 우려,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좀 심해져가고 있는 상태였죠. 경기도는 연천과 포천 등 5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순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한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갈등에 긴장하고 있는 경기 북부. 그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의정부시 산곡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농작기계에서 시작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은 정확한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주변 사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으로 대형 물류창고 착공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행정 2-2부는 12일 물류창고 사업자가 의정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전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물류창고와 관련해 의정부시와 사업자들이 갈등을 겪다가 지난 4월 건립계획 백지화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9월 제기된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양주 해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선종사원과 양주 해암사지로 비교 연구와 해암사지 가치 홍보를 위해 마련되는데요. 학술대회에서는 양주 해암사의 건축적인 성취와 일본의 선종사원, 베트남의 불교 건축 등 5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참여는 선착순 사전 접수로 가능하며 양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해 겨울 제설 작업을 가장 잘한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의 대책 수립, 장비 사전 정비 및 유지 관리, 제설 수범 사례 등 17개 항목을 평가했는데요. 그 결과 포천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마을 제설 장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와 폭설 대비 모의 훈련 실시, 차량 고립 시 구인 대책 강구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여파가 경기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 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지진 발생 이후 소방과 경찰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경기 소방에는 20여 건, 경기 남부청에는 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흔들림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흔들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오는 25일께 구체적인 공모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일단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나서며 선정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가 큰 걱정입니다. 감당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정 분담금 때문에 시작부터 실패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지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입니다. 부천시는 용적률을 기존 220%에서 345% 이내로 늘려 정비할 경우 증가 용적률의 10%에서 4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 345% 이상 450%까지 용적률을 늘릴 경우 증가 용적률의 40%에서 7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량을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20%인 아파트 단지를 345% 용적률로 재건축하고 부천시가 공공기여량을 40%로 산정한다면 늘어난 용적률 125% 중에 40%를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의 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현재로선 사업성이 없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좌초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예상된다며 주민 분담금이 5억 원에 이르거나 또 넘게 된다면 감당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2억 정도라면 보통의 조합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넘게 되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빨리 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사업이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추진이 좀 더디거나 지난 3년간 건설 공사비는 26%가량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비용 증가 상황에서 가구당 1, 2억 원 수준의 추정 분담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분양물을 늘리거나 분양 가격을 높이거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를 낮추는 정도가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들이 단기에 쉽게 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동의 과정에서 자체 분석한 사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 분담금 걱정과 혼란 때문에 일부 단지는 예상 분담금 숫자를 빼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업무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균형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기존 신규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시설 재배치는 추진 시기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기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중기, 2034년 이후인 장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핵심 사업은 루원복합청사와 사회복지회관, 통합보훈회관 등입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루원복합청사에는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이 입주합니다. 기존 도시공사 자리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입주시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하객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기존 자리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이 들어섭니다. 인천보훈회관은 인근에 신축되는 통합보훈회관으로 옮겨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무리를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과 공식 사과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사과 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요. A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후반기 의회 시작에 맞춰 임기를 종료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오는 8월 8일까지인 임기를 후반기 첫 회기가 열리는 때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의장단 임기에 맞춰 오는 8월 8일에서 20일 진행 예정이던 제376회 임시회 일정을 7월 17일에서 26일로 바꿔 원구성을 포함한 의사 일정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한 업소는 주택 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세계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숙박 영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0여 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와 연장 등 위반업소 총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적발업소의 대다수인 14곳은 무신고 미용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2곳은 각각 신고 없이 메이크업과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펌 연장과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다음 달까지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현황조사와 주민 면담 등을 거쳐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사업 전후 자산가치 등을 산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초등시설형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는 김포와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는데요. 아동 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